여러분, 좋은 아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여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인인지 국소적인 여기의 날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됐나요? 제가 아직은 서툴러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면요. 이온 후유증에서 빨리 회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감기가 오래 지속되다가 어느 날 뚝 낫는 것처럼 빨리 회복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감기가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위한 약을 줘서 왔는데 그 약을 다 먹고도 개개인에 따라서 며칠 더 그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병원을 가야 할 만큼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또 약을 먹고 일에 집중하느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기 증상이 없어졌던 그런 분들,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이온 후유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너무 낫고 싶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은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또 생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고 내가 내 자신을 위험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위험 신호를 느끼신 분은 또 정신의학과 약을 드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돌싱 중에 이혼하신 남녀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정신의학 그 분야에서 스트레스도 연구를 했을 때 2위 순위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은 배우자의 사망이고요. 그 다음이 이혼의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답니다. 그만한 일을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이 고통을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또 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아까 두서에서 말한 인정할 부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흔한 말,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기보다는 시간이 걸려야 나서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내가 이날 1년 후에는 완전히 서 있어야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과 건강한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회복시켜 놔야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될 수도 있죠. 아니, 또 그렇게 될 수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날짜나 내가 언제까지는 나를 완벽하게 일어나게 시키겠어, 그런 내 자신에게 주는 중압감과 그런 압력은 내려놓으시고, 시간이 안내하는 대로 시간에 맡겨야 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당연하게 내놔야 할, 시간에게 우리가 허락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까지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순간도 여러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통증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회복선을 타게 되잖아요. 이혼의 후유증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혼을 딱 했을 때는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
통증과 막 너무 잡다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또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분석할 틈도 없이 막 밀려오죠. 헤일이 일본을 덮친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덮쳐옵니다. 내 삶을 장악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점점 그 당혹감과 그 어떤 충격 그게 완화되면서 그 헤일의 존재를 하나씩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결국 필요했던 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냥 하루하루 어쩔 바 몰라서 발버둥 거렸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그 모든 이 과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떤 흐름을 타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나의 통증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 너무 힘드신 분이라면 90% 정도, 그 다음에는 80%, 그 다음에는 50%, 그 다음 30%,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잡아서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되겠죠.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서핑하는 선수가 그 파도를 타는 것처럼, 부드럽게 타는 것처럼 우리 이혼한 돌싱들은 시간을 타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템포를 잘 맞춰야 되죠. 서둘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해서 서핑의 그 보트에서 내려오면 안 되듯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된다는 그 의지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이혼의 후유증이 회복될 그 시간 동안 내가 나의 의지에 끈 그 5%의 의지, 나의 의지, 그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 의지를 자극을 받고 그 의지를 불태워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바라보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기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순간 다른 사물은 보이지 않고 그 사물이 자신의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예를 들어 잡초가 많이 핀 들판에 꽃이 5송이가 있어요. 빨간 꽃도 있고 보라색 꽃도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내가 빨간 꽃을 보기로 한 그 순간 다른 잡초와 다른 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 빨간 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이혼이란 사건의 그 어두운 면, 거기서 일어났던 사고에 집중을 하면 그 사고가 나를 덮어서 떠나지 않죠. 그럼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나는 이혼 속에서 매몰돼서 사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시선을 나의 본질적인 결혼을 했느냐, 이혼을 했느냐,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내가 남들이 내놓을 만한 어떤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나를 살게 했던, 밥은 안 먹어도 그 꿈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던 그 꿈, 자신의 본질적인 꿈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활동적으로 운동을 위한 것으로 잡을 삼고 먹고 살았는데, 나의 이쪽 한켠에서 꿈틀대는 진짜 꿈은, 자꾸 연못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꿈은 어떤 그림 그리기나 어떤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나 상반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의 성장일 수도 있어요. 난 이 일이, 사실은 나는 이혼하기 전에는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까지 성장하고 이 일로써 내가 어느 정도 커나가길 원했던 사람이야. 네, 그 꿈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 꿈이 여러분이 살아날 힘, 살아날 의지, 그것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이혼한 게 여러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꿈이 여러분의 의미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쩌면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꿈이 더 분명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난 살 필요가 없어. 이혼이란 이 사건이 주는 실패감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했어. 더 살아갈 가치가 없어. 나의 미래에 무엇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혼으로 온통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그 꿈틀대는 그 꿈, 네, 그 꿈을 꺼내서 거기에 온 집중력과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루에 3-4번씩 자기 자신이 원하는 진짜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꿈이 그렇게 원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원대한 꿈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남에게 뺏기지 않고 소소한 일상을 그냥 예쁘게 갖고 나가고 싶다. 그것도 원대한 꿈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한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단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그 근원적인 그 꿈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나집니다. 네, 내가 일어났을 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짜잔, 3번째. 여러분, 이혼의 후유증에서 빨리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 전을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순환을 했던 때예요. 그쵸? 그러니까 선순환이라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부양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갖고 직업을 갖든 학업에 충실했고 그리고 또 결혼이란 또 행복한 어떤 꿈을 꾸면서 또 사랑도 했고 그리고 이혼을 겪으면서는 이별을 했죠. 그 이별부터가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혼의 아픔은 연인과의 이별의 아픔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혼은 전에 연인 관계였던, 오롯이 연인 관계였던 과의 사랑과 이별은 그냥 그야말로 시련이죠.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온몸 중에서 손 하나 벤, 발가락 하나 깊게 어떤 바늘에 찔렸다는 그런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분의 고통이죠. 하지만 이혼 후에 그 이별의 고통은 나의 모든 삶을 걸었던 거기 때문에 모든 삶이 아파오는 전신 화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삶이 무너진 고통입니다. 9.16 테러인가요? 9.18 테러인가요? 저는 숫자에 굉장히 둔감하거든요. 이해해주세요. 그 테러에서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기억하시죠? 그것과 같은 충격이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서 발생한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리죠. 위에서부터 기반까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 후의 이별은 악순환의 시작이 돼서 그 크기만큼, 그 파괴된 파괴력, 그 크기만큼 우리를 삶을 포기하게 하고 또 방황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을 버리게 되는 포기, 자포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포자가 된 그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생을 포기했어. 그러면 자연히
술을 마시고 인생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냥 대충 춤이나 추고 놀고, 또 대충 아무나 만나서 감정과 몸을 주고, 그런 진짜 허랑방탕한 생활로 나 자신을 버려버리게 되죠. 왜? 내가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나마저도 버려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버려버리고 싶나요?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몇십 년은 될 건데, 적어도요. 그 인생을 그냥 그런 꾸정물 속에 이혼했다는 그 타이틀, 이혼했다는 그 인생의 반작용으로 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내 꿈과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것들, 또 이뤄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포기하고 싶은 나의 게으름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했지만 내 꿈을 이루고 거기에 나를 헌신하기까지는, 내 자신을 나의 꿈에 헌신하기까지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노력이 내가 수행하기가 싫은 거죠. 내 자신에게 꿈에 내 자신에게 소중한 헌신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게으름이 또 내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건 아닌가. 그것도 자기에게 정직하게 되짚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악순환이 됐어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충 일을 하고, 대충 술을 마시고, 대충 어느 누군가와 사귀어보고, 또 이 사람이 끝나면 대충 어느 누군가와 또 연애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돈이 좀 생기면 빚을 갚는 대신 여행을 갔다 오고, 네, 방치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고귀함을 아셔서 이제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악순환들, 저는 그렇게 물론 술을 원래 못 마셔서 그런 방탕의 길로 들어서는 거는 그래도 절제할 수 있었는데요. 저를 선순환으로 돌려주었던 제일 좋은 계기는 우연히 신청한 그 기부금, 정기적으로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그 기부였어요. 얼마 안 되죠, 액수는. 맨 처음에 그냥 문자가 와서 이거 뭐야, 귀찮네. 그런데 그 영상으로 보내주신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배고픈 모습과 그 말라가서 뼈가 앙상한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몇만 원 정도는 기부를 해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몇만 원 때문에 내가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망할 일은 아니니까 정기적인 그 후원금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통장에서 이체되고 그 다음 달에도 이체되는 순간 무슨 깨달음을 줬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혼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기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로 남을 또 도와줄 수 있고, 같은 환경에 처한 그런 친구들과 이웃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을 버신다면 그 10,000원 정도 기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드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났거든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타인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도 있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끼밖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야. 하지만 당장 나보다 더 배고픈 어떤 거지가 와서 밥 한 수저만 주세요 했을 때 그거를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그릇을 먹으나 거기서 한 수저를 덜 먹으나 똑같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간청한 그 한 수저의 밥을 떠줄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비스, 타인을 돕기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두가 태어났다. 몸이 튼튼한 사람은 정신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또 같은 처지에 처한 그는 요즘 노인분들이 더 늙은 노인이 덜 늙은 분한테 요양을 받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순환을 지금 시작하고 싶다면 물론 운동을 하고 뭔가에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나의 의지가 필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작은 하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기부금 10,000원 정도 내는 거 아니면 뭐 옆집에 누가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그분한테 캔커피라도 사고 들고 가서 그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거, 또 실연을 당한 친구한테 만나서 달콤한 디저트를 사주는 거, 이 모든 게 서비스고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 뭔가 사회에서 열등한 사람이다, 피해자라는 의식부터 회복이 돼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으로라는 그런 정체성이 바뀌면서 자존감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더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 힘이 여러분을 선순환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이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이혼이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감정들 속에서 너무 많이 후유증을 남겼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시기 힘드시죠? 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시간에 맡기기. 지금은 어차피 아파야 될 시간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고 덜 아파지고 회복되고 건강한 시간이 올 것이라는 이 후유증이 낫는 그 시점이 반드시 늦든지 내 생각보다 늦든지 빨리 오든지 반드시 온다. 다시 한번요. 이혼의 이 고통과 이 후유증이 남겨준 감정적인, 정신적인 모든 흔들림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 지점이 반드시 온다. 시간에 맡겨라. 오롯이 시간에 맡겨라. 자기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말고 시간에 맡겨라. 그리고 2번째, 시선의 이동. 이혼이라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집중력과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저쪽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원시적인 나의 꿈, 나의 본질의 꿈, 그것으로 시선을 돌려라. 네, 그것이 여러분이다. 이혼은 사건이고 여러분의 본질은 이 꿈이다. 그 꿈에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선순환으로 돌리고 선순환으로의 회복을 시도하라. 첫 번째, 선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서비스예요. 남을 돕는 작은 일. 캔커피 하나, 사탕 하나, 친절한 전화 한 통, 미소, 서비스, 남을 돕는 거. 네,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네, 이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곰팡이도 맨 처음부터 확 뛰진 않죠. 아주 작은 곰팡이 입자가 모여서 한 달 뒤에는 이만큼 커져 있고 그걸 방치해두면 그 다음에 온 벽을 덮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3가지 자꾸 그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흔적도 보이지 않지만 5개월 후에, 1년 후에, 또 2년 후에 선순환으로 완전히 회복되신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돼서
건강한 삶, 건강한 자아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